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해왔던 5일선과 21선 단기 매수 구간은 이제 시작이 됐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보고 난 후에 그 다음 매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수 시기는 각자 매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는 할 수는 없고, 매매 성향이 공격적이시라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 즉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진입을 하셨을 것이고, 반대로 매매 성향이 저처럼 보수적이시라면 어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 즉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걸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는 확정이 났고,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고용보고서가 발표 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인다면 6월 1일 이때처럼 어제 올렸던 부분을 그대로 다시 다 빼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 후 시장의 반응까지 보고 난 다음 매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최대 조정 받을 수 있는 라인은 이 5일선이 닿는 21K부터 21.1K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봉 종가 기준으로 21K 밑으로 빠진다면 잠시 매매를 멈추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봉 종가 기준으로 최소 21K를 지지받고 아랫꼬리를 만들어 올려준다면 저는 추가 상승을 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오늘 스트라티스, STP, 세럼처럼 당연히 급등이 나온다면 저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애초에 오늘 내일 당장 급등하는 혹은 오르는 코인 언급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당연히 하락보단 상승의 확률이 더 높은 코인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 기준으로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는 이미 나와줬습니다. 저는 7월 6일 저가였던 1515원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당연히 비트가 버텨줘야 하는 것이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고서 발표가 나온 뒤 비트의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과거에도 5일선이 61선 골든크로스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나 비트가 하락하면서 샌드박스 또한 힘없이 저항에 막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가 나온 다음 비트의 방향성을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도 일정으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 제가 확인 후에 다시 커뮤니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발표 예정이었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보단 오늘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더 중요하며, 발표되기 전과 후 변동성 또한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가 됐던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 한번 보면, 예측치는 230K 그리고 발표된 결과는 235K로 예측치보다 5K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은 실업보험 수급 자격이 있는 실업자 수를 말합니다.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 실업자 또한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을 중시하는 미국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매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생각보다 많이 희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번 주 발표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느 때보다 특히 더 중요했던 발표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 경기 침체, 세 번째로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실적의 방향성을 유추하기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의 방향성을 당연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어제 발표에선 예상치보다 살짝 상회, 즉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정도가 발표됐고, 그 이후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은 발표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시장은 올랐는지에 대해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을 꺾이는 과정 중 실업률은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 경기 침체라 보기도 애매하고, 항상 고용과 실업을 언급하는 연준에서도 실업률이 6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한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급격한 우려까지 아닌 수준이라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결과처럼 실업률의 예측치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경기 침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악화 이슈까지는 불러오진 않을 만큼의 소폭의 상승이 위험 자산 시장에선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실업수당 청구와 연관되어 있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있습니다.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약 26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5월 39만 명 증가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 3개월 시점으로 6월 3일, 5월 6일,
4월 1일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됐을 때 비트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먼저 6월 3일 예측 수치인 325K보다 높은 390K가 발표가 됐지만 이전 수치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6월 3일 21시 30분 5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시점의 차트를 보면 발표 시점 전후로 사실상 캔들이 당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다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시점에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예측 수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크게 보여졌지만 결국 그 가격에 맞춰지면서 횡보 장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5월 6일 예측 수치는 391K보다 높은 428K가 발표됐습니다. 이전 수치와는 동률이고 5월 6일 21시 30분 발표 시점을 보면 발표 이전 5월 5일 저녁부터 매도세와 함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거래량이 빠지는 듯 했으나 다시 거래량이 붙는 구간과 함께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그 구간은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 전후로 거래량이 들어오며 변동성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 지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대가 맞춰지면서 결국 하락 장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횡보 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땐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 수치보다 높게 실제 수치가 나오면 시장은 순간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 수치가 맞춰지면서 장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횡보 장세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전 수치와 예측 지수보다 훨씬 낮은 실제 수치가 나온 시점이 바로 4월 1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 발표된 3월작 비농업 고용지수는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예측 지수보다 낮은 수치의 고용지수였습니다. 이전 수치와 비교해봐도 정말 큰 수치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발표 시점의 차트를 보면 완전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예측 지수보다 낮은 수치의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발표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도 좋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5월 6일, 6월 3일 발표된 4월과 5월의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따져보면 5월 6일, 6월 3일이 오히려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 게 맞고 4월 1일 발표된 3월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보면 하락이 나와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지수가 올라가면 국가 경제에 좋은 일이라 판단되며 투자 시장의 수치도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 개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결국 고용 시장이 지나치게 좋아지면 채용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은 더 높은 임금으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추가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물가와 임금 상승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 시장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는 시점에서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고 실업률이 낮을 때 경제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물가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시점에서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고 실업률이 낮을 땐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제가 더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후자를 기준으로 잡고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수 두 가지를 체크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치와 부합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회하거나 더 높게 나오거나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매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진입했으면 당연히 지금 수익권이겠지만 항상 이 시장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그 변수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매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들 장 대응 잘 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이제 주말인데 다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